안녕하세요. 천동필 교수의 세계 속 유니콘 기업 들려주기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유니와 데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살펴볼 자료들은 파나틱스에 대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스포츠 상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팬 경험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디지털 스포츠 플랫폼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저는 그냥 온라인 스포츠 쇼핑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럼 꽤 흥미롭겠네요. 네, 그럴 겁니다. 파나틱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 스포츠 팬덤 경제를 확 휘어잡았는지 그 비결이랑 지금 안고 있는 과제들까지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파나틱스, 정확히 뭐라는 회사인지부터 좀 볼까요? 그냥 라이센스 상품 파는 거, 그걸 넘어서는 거죠? 훨씬 넘어서죠.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은 기본이고요. 요즘엔 트레이딩 카드, 또 스포츠 베팅, 라이브 커머스에 팬 이벤트까지 정말 다 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팬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2022년에 기업 가치가 벌써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0조 원이 훌쩍 넘었고요. 작년 매출도 보니까 약 70억 달러,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됐어요. 세상에,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근데 시작은 되게 소박했다면서요. 1995년에 플로리다에서 작은 스포츠 가게로 시작했다고요? 사업부만 딱 인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요. 파나틱스 성장의 그 핵심 동력,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수직적 통합, 비커머스 전략이라고 봐요. 수직적 통합이요?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까지 그냥 자기들이 다 해버린다. 네, 직접 다 하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팀이 딱 우승했어요. 아니면 스타 선수가 깜짝 이적을 했어요. 네네. 그럴 때 팬들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그게 식기 전에 정말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만에 관련 상품을 바로 찍어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걸 한마켓 공략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경쟁사들은 따라오기가 힘든 속도죠. 통제력도 그렇고 당연히 이익률도 높고요. 근데 직접 만들다 보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올해 초에 그 메이저리그 유니폼 품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시끄러웠죠. 네, 그런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비판도 그냥 바로 받게 되는 거죠. 당신이 만약 팬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근데 자체 제작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들 막 사들였던데요. 맞아요. M&A도 엄청났죠. 그 트레이딩 카드 회사로 유명한 탑스 인수했고요. 스포츠 베팅 업체 포인트벳 미국 사업부, 또 유니폼 만들던 머제스틱 같은 회사들을 막 사들이면서 몸집 불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페네틱스를 진짜 세게 만든 건 그 주요 스포츠 리그들이랑 맺은 독점 계약이고 아닌가요? NFL, MLB, NBA 이런 데 공식 상품을 거의 혼자 파니까 이건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성벽, 그 해자, 모트를 제대로 싼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독점적 지위가 파나틱스의 정말 핵심적인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이런 막강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또 엄청나게 다각화하고 있네요. 상품 판매, 그거 말고도 수집품, 베팅이랑 게이밍,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까지. 와, 진짜 팬들이 스포츠 즐기는 모든 순간에 페나틱스가 있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핵심은 파나틱스가 가진 그 1억 명이 넘는 팬 데이터베이스예요. 1억 명이요? 네, 당신 같은 팬들의 구매 데이터나 활동 정보를 활용해서요. 예를 들면 상품 살 때 주는 포인트 있잖아요. 팬캐시라고. 네네. 그걸 스포츠 베팅에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사업끼리 막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쓰는 시간하고 돈을 어떻게든 페나틱스 생태계 안에 그냥 묶어두겠다. 그렇죠. 일종의 플라이휠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더 많은 팬이 모이면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걸로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럼 또 더 많은 파트너들이 들어오고 이게 또다시 더 많은 팬을 끌어모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걸 추진한 사람이 마이클 루빈 회장이라는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하네요. 원래 있던 회사를 팔았다가 스포츠 사업부만 콕 집어서 다시 사와서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네, 비전이 아주 확실했던 거죠. 수직 통합, 속도, 혁신 이런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팬 생태계 구축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독점 계약 때문에 반독점 소송 이런 데 휘말렸다고요? 네, 그게 좀 있죠. 특히 트레이딩 카드 시장에서 경쟁사인 파니니가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데요.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운영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MLB 유니폼 같은 품질 관리 문제도 불거졌고요. 또 최근엔 창업지였던 잭슨빌의 물류센터를 닫기로 하면서 지역사회하고의 관계 변화 이런 것도 좀 주목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틱스가 좀 특별한 점은 그 물리적인 제품 생산, 그러니까 제조를 직접 하면서도 동시에 데이터랑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조도 하고 플랫폼도 하고. 네, 상품, 카드, 베팅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던 팬 활동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모으려는 그런 애그리게이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아, 쉽게 말해서 팬 활동의 모든 것을 그냥 한 곳에서 다 해결해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성장세는 정말 무서운데요.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베팅이나 독점 관련된 규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수한 화사들을 잘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숙제고요. 뭐 기업 공개 IPO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그 시장을 지배하는 힘하고 또 공정한 경쟁, 그리고 팬들의 신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이게 당신이 파나틱스를 지켜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파나틱스는 수직통합, M&A, 독점 계약이라는 무기로 스포츠 상품 시장을 장악했고요. 이제는 팬 경험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과점 논란 같은 성장통도 겪고 있는 거죠. 파나틱스가 이렇게 팬 경험의 모든 것을 자기들 플랫폼 안으로 가져오려고 계속 시도한다면 앞으로 당신 같은 스포츠 팬 그리고 구단과 리그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지금까지 유니어와 데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례로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노트북 LM으로 제작되었습니다.